스타일 아니다 이거. 단체 급식 메뉴? 뭐 저도 예전에 뭐 단체 급식 회사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지만 그렇게 뭐 저는 그렇게 요리를 꿈꾸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단체 급식에 가라고 권유하고 싶진 않아요. 특히 호텔이나 단체 급식이나 이렇게 사람 많은데 그런 곳은 솔직히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거의 뭐랄까 공장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뭐 이미 반 완제품 같은 게 와가지고 쓰고 이러거든요. 그런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요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리사로서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 보는 거. 물론 기존에 있던 걸 배워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기 스스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호텔이나 단체 급식이나 이런 데는 그냥 완전 뭐 이렇게 뭐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질이 좀 떨어지죠. 수준이나 질이나 맛을 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나, 물론 여기에도 그 요리의 어떤 요리사들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준이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량 생산한 뭐 맥머시기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거 먹는 거하고 수제 햄버거 먹는 거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리사라면 수제 햄버거를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먹고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죠? 단체 급식들이 대부분 대기업이고 또 좋다 보니까 그 대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일 시작하기가 단체 급식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들 요즘 가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백패커 백종원 아저씨가 나와서 그 요리하는 이렇게 단체 급식 비슷하게 요리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다 보니까 뭐가 좋을까? 단체 급식에 쓰일 만한 메뉴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 생각나는 그 몇 거에 한번 적어봤어요. 조금 더 예전에 적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예전에는 군대에서 먹는 짬밥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로 몇 개 적어봤어요. 근데 단체 급식을 하려니까 얼마 안 되더군요. 그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단체 급식 느낌을 가면 그 한식 뷔페 같은 거 있죠. 한식 뷔페 같은 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 대충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그냥 샐러드, 그죠? 채소 이렇게 쭉 깔아놓고 뭐 만두 쪄놓고 뭐 고기류 한두 개 있고 뭐 또 그렇죠. 그리고 웃긴 거는 이제 메뉴가 안 바뀌죠. 물론 계절에 따라서 약간 한두 개 바뀔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메뉴가 안 바뀌어요. 그죠? 그 백패커처럼 매주 새로운 메뉴로 하진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메뉴가 많을 필요가 없고 또 그 업체에서 잘하는 어떤 메뉴, 그리고 가격도 봐야 되죠. 보통 단체 급식에는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메뉴를 보통 영양사가 짜고 영양사가 약간 장교같이 그렇게 메뉴를 짜고 조리사가 하사관같이 이제 실질적인 요리를 하게 되죠. 근데 영양사의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대부분 실질적으로 큰 거는 조리사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영양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게 약간 거시기 하죠. 그죠? 주방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조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안 좋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메뉴,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게 메뉴를 잘라 그러니까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백패커 스타일로 메뉴를 짜려고 하니까 매번 메뉴가 달라야 되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준비할 수가 없고, 즉흥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의 환경에 맞게 또 만들어야 되고, 물론 이렇게 대량 생산 장비가 있으면 물론 좋긴 한데 없는 데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백패커 보면 요리사 조리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백패커 보면 뭘 봐야 되냐면 백종원식 칼질하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소스 양념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보면 그 왜 솥단지 있죠, 솥단지. 그릴하고 솥단지하고 오븐하고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거 어떻게 이렇게 조작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는지, 그죠? 왠지 여러분이 단체 급식을 가게 되면 그런 장비들을 만질 수 있어야 돼, 다룰 수 있어야 돼. 호텔이나 단체 급식을 가게 되면 그런 장비를 사용해서 조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더, 소스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업장에 가면 소스 하고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거기 과장, 부장님들이 소스 같은 거는 보통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소스까지 만들진 않아요. 그죠? 처음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장비 다루는 거, 장비 찍는 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장비인가? 이 장비에는 어떤 음식을 하는가? 그거를 봐야 돼요. 오히려 그걸 보는 게, 신입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맞다. 첫 번째로 이제 열무국수. 열무김치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열무국수를 하려면. 이거는 어딘가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만약에 열무국수를 할 생각이면. 하루 만에, 4-5시간 만에는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열무김치를 어디서, 주문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될 거예요. 그죠? 미리. 어디 파는 데가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약간, 냉면 다시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 냉면의 시작이 그거였다잖아요? 그 북한에서, 겨울에, 밀가루가 없어가지고, 메밀을 빻아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서, 동치미 국물에 이렇게 말아먹는, 거기에서 냉면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열무국수도 시원하게, 그 열무국수 하나만으로도 국수 먹으면 맛있지만, 뭐, 약간 다른, 그러니까 열무국수 하나만, 그러니까 메인이 열무국수면 서브로 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해물파전이라든지, 뭐, 부추전이라든지, 전구지전, 그런 거, 빈대떡이라든지, 그런 게 서브로 하나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메뉴를 이렇게 잘 조합을 해보면, 맛있고 재밌는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콩국수 같은 거를 만들려면, 지금 나와 있는 제품 가루를 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콩을 불려서 갈아서 쓸 것인지. 근데 4-5시간 만에 하려고 그러면 콩을 불어가지고 갈기는 힘들겠죠. 아니면 미리 담가 놓든지, 콩국수를 할 예정이었으면 미리 담가 놔서 불려 놓든지, 그죠? 아마 100%는 아니라도 한 절반 정도는 섞어야 될 거예요. 파는 콩국수 그 분말을 아마 섞어서 그걸 해야 되지 않나? 콩만 100% 갈아서 하기는 몇백 인분을 만들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팥빙수 같은 거. 팥빙수는 얼마 전에 그 소방관 아저씨들 모밀국수 해줄 때 팥빙수 기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빙수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토핑을 뭐로 할 것인가, 그게 문제겠죠. 망고로 할 것인가, 팥으로 할 것인가. 팥빙수니까 일단 팥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우유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그리고 우유를 얼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얼음을 쓸 것인가, 뭐 그런 것도 고민이 좀 되겠죠. 그죠?
팥 삶고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팥도 제품이 있기 때문에 깡통 있거든요. 큰 깡통 있는데 그거 그냥 사서 써도 되니까 팥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미 제품화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삶는다고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금방 계속 삶으면 계속 삶겨지기 때문에 한 4-5시간 삶으면 계속 삶을 수 있으니까 몰랑몰랑해지니까 팥빙수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오이 냉채. 오이 냉채는 오이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미역을 넣는데도 전 개인적으로 미역을 안 넣는 걸 좋아하는데 미역을 넣더라고요. 미역인지 다시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넣는 대부분은 넣더라고요. 다른 집은. 오이 냉채 같은 거 겨울에 좋죠. 전 여름에 시원하게 좋죠. 그죠? 해물파전. 부산의 그 해물파전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해물파전 뭐 새우 넣고 오징어 넣고 그죠? 파전 하기 참 좋죠. 이걸 참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들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다수의 인원을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잘라서 피자처럼 잘라서 주면 되니까. 해물파전 같은 것도 금방 굽죠. 그죠? 크게 구우면 그죠? 약간 큼직하게 그릴 같은 게 있으면 대형 후라이팬 같은 그 큰 그릴이 있으면 금방 굽죠. 그죠? 그 명태전도 일이 좀 많긴 해요. 명태전은 일이 좀 많긴 하지만 또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분배를 하기가 좋죠. 작은 거 하나, 뭐 큰 거 하나, 작으면 2개, 큰 거 뭐 크면 1개, 뭐 이렇게 튀김처럼 명태전을 이렇게 한 사람씩 분배하기가 좋거든요. 그죠? 만들기 좋고 분배하기 좋고 일 간단하고. 그죠? 산적 같은 거 이렇게 끼우는 게 좀 짜증나죠. 끼우는 게 짜증나는데 그것도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쫙 이렇게 해놓고 한꺼번에 한 판씩 굽으면 얼마든지 산적도 할 수 있고. 또 꼬치는 좀 긴 거죠. 산적은 좀 짧고 꼬치는 좀 길게 꽂아가지고 뭐 소고기 넣고 뭐 야채 넣고 버섯 같은 거 양송이 버섯 같은 거 하나 넣고 뭐 이렇게 약간 캠핑 스타일이죠. 약간 캠핑 가면 많이 먹는 그런 스타일로 꼬치도 괜찮고 한 사람한테 1개 주면 되니까 한 100개 정도 만들면 되겠죠. 만약에 100인분이면 100개 만들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저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배식하기도 좋고 식어도 맛있고.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떡갈비 아직 그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떡갈비 이게 일이 좀 많아서 안 하는 건가? 아니면 난가로 도는 건가? 떡갈비 같은 거 하면 좋죠. 모양 만들어 가지고 햄버거 스테이크랑 떡갈비랑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분업화만 잘 된다면 한 사람은 만들고 한 사람은 굽고 그거만 잘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속도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잡채, 당면 잡채 대량 배식하기가 참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잡채 같은 거 이렇게 국수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 퍼질 수 있다는 거. 배식할 때 배식 시간이 길어지면 약간 당면이 부를 수 있다는 거. 그거만 주의하면 잡채 같은 것도 야채 뭐 이거 약간 채 썰면 되고 고기 같은 것도 채 썰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김밥 같은 거 김밥 100인분 뭐 100줄 200줄 이렇게 막 말고 이러면 저것도 뭐 김밥 도시락 100인분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지단 하루 종일 굽어야 되고 뭐 단무지나 우엉 같은 거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죠? 비빔밥 같은 것도 그죠? 야채 같은 거 하고 뭐 장떡도기 같은 거 하고 이러면 비빔밥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두부조림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뭐 그렇게 좀 안 특별해 보여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두부조림 뭐 중간에다 고기 좀 넣든지 그죠? 안에 거 중간에 거 빼내고 고기 좀 넣어서
이렇게 붙이든지, 뭐 좀 약간 다르게, 다른 스타일로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냥 두부도 맛있고, 그죠? 두부조림, 그리고 그 장조림. 장조림은 뭐 다 아시죠? 고기 넣고, 계란 넣고, 메추리알을 넣을 것인가, 계란을 넣을 것인가. 요즘도 장조림도 그 메추리알이 이렇게 삶겨져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잘 나오니까요. 제품들이 잘 나오니까. 순두부찌개. 이제 찌개로 가면, 근데 찌개로 단체급식 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어차피 국물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순두부찌개 같은 거. 순두부찌개도 김치 넣고 끓이는 거 있고, 그냥 하얗게 끓이는 게 있고, 김치를 좀 썰어야 되겠죠, 그죠? 육개장 고추기름 해가지고 먹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교동 따로국밥집 선지국 같은 그런 맛이겠죠, 그죠? 육개장 같은 거. 아직 안 나왔는데 북엇국, 그리고 미역국, 그죠? 미역국 같은 것도 괜찮죠. 우리 군대에서 먹었던 미역국은 정말 토할 것 같았는데, 미역국 같은 거 괜찮죠, 그죠? 제대로 끓이면, 소고기 넣고 제대로 끓이면, 경상도에는 들깨를 넣거든요. 들깨 갈아가지고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찹스테이크. 찹스테이크는 뭐냐면, 스테이크인데, 한 사각형 주사위만하게 잘라서 주는 거예요. 그게 찹스테이크인데, 잘랐다 이 말이죠. 스테이크인데 잘라서 준다 이 말이죠. 이걸 제가 왜 적어놨냐면, 이 배식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찹스테이크이기 때문에, 물론 한 덩어리로 주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약간 반찬같이, 밥을 주고 찹스테이크를 약간 반찬같이 줄 수가 있거든요. 배식하기가 참 좋아요. 그죠? 조리하기도 간단하고 빨리 있고, 왜냐면 잘랐기 때문에. 햄버거 스테이크, 그죠? 햄버거 스테이크는 다 아시죠? 그리고 뭐 돈가스 뭐 이런 것도 다 아시고,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죠? 저거 만약에 잘못 구우면 안에는 안 있고 밖엔 타고 막 이러거든요. 햄버거 스테이크 같은 것도 잘 해야 안에까지 다 있겠죠, 그죠? 돈가스는 돼지 안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넓게 펴서 할 것인가, 뭐 그런 게 좀 중요할 거고. 샐러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파스타 샐러드도 있고,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렇게 그 생크림하고 섞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샐러드야 그냥 일반 채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샐러드 있고 또 파스타도 있고, BBQ는 그 바베큐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약간 캠핑 모드, 약간 캠핑장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캠핑장 가서 BBQ 만들기 뭐 이런 컨셉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퐁듀가 있죠, 퐁듀. 그 치즈에다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찍어 먹는 거, 퐁듀라고 있죠. 요것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퐁듀 찍어 먹는 그거에다 위에다 치즈를 얹는다든지, 아니면 그릇 같은 데다가, 밥그릇 같은 데다가 치즈 담아주고 이렇게 찍어 먹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위에다 뿌려준다든지, 따뜻한 치즈를 위에다 뿌려준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퐁듀도 할 수 있죠. 이제 여름이니까 보양식으로 이제 장어구이 같은 것도 단체급식으로 하기가 참 좋죠.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하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보통 호텔에서 장어구이를 많이 하니까. 우동은 뭐 다 아시고, 근데 우동에 튀김을 얹을 것인가 안 얹을 것인가, 우동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죠? 스타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계란 같은 거 흰자를 위에 얹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맑은 국물에 그냥 우리 포장마차에서 파는 우동 같이 줄 것인가. 우동도 스타일이 여러 가지니까, 그죠? 그런 게 있을 테고. 짬뽕밥을 한번 했기 때문에 짜장밥을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죠? 짜장밥을 한번 하는 것도 짜장밥, 밥 볶아가지고 짜장하고 약간 국물, 우동 국물 하나 하고 이렇게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죠? 탕수육은 뭐 다들 아시고, 냉채, 제가 내공했던 냉채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거는 부산에 그 족발 냉채,
족발을 이렇게 차가운 소스에 이렇게 묻혀 먹는 부산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데 그 집 냉채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냉채 중에 차갑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차갑게 채 썰어 가지고 뭐 이렇게 소스 차가운 소스 약간 냉면같이 그렇게 먹는 게 냉채예요. 생선찌개 뭐 생선찌개 각종 생선찌개들이 있죠. 뭐 명태찌개도 있고 뭐 다른 찌개도 있고 뭐 매운탕 거리도 있고 우리가 생선찌개 뭐 많이 해 먹나요? 그러고 보니까 생선찌개 해 먹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명태밖에 없네요. 그죠?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고등어 조림 같은 거 할 수도 있을 테고 생선찌개 할 거 별거 없네. 명태밖에 없네요. 그죠? 그 조개구이 그 가리비 조개 같은 거 해가지고 관자 해가지고 그렇게 구워서 주면 맛있죠. 모양도 이쁘고 맛도 있고 조개 껍데기 치우는 게 좀 일일 수도 있지만 소규모일 경우 한 100명 한 50명 정도 되는 규모일 경우는 조개구이도 괜찮아요. 위에 이렇게 치즈 해가지고 피자 치즈 해가지고 살짝 구우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새우튀김 새우튀김 하면 그 독도새우가 생각이 나서 새우튀김 뭐 아무튼 새우튀김은 뭐 다 알죠. 뭐 이거는 인스턴트 제품도 있고 뭐 그냥 뭐 새우 잡아서 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보다 새우튀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햄버거 그러니까 수제 햄버거 같은 거 수제 햄버거 뭐 100개 100세트 뭐 그렇게 하면 햄버거 스테이크하고 약간 겹치는데 햄버거 스테이크는 그냥 안에 패티만 먹는 거고 햄버거는 빵하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돼 있는 거 먹는 거고 그리고 만두 요리 뭐 각종 만두 요리 있지 않습니까? 만두국, 만두튀김 얼마 전에 만두튀김 하나 했던데 만두튀김 같은 거 한번 했던데 만두 요리 만두 요리 딤섬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거 비빔만두는 뭐냐면 그러니까 납작만두를 초장 같은 데다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상당히 대구에 있는 분식점 가면 파는데 서울에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구 분식점 가면 비빔만두 달라 그러면 되게 맛있어요.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한 5,000원에 먹었는데 지금은 비싸겠죠. 지금 파는 데가 있나 모르겠네요. 대구 곱창 대구의 그 유명한 안지랭이라는 그 지역에 안지랭 시장이라는 지역에 곱창 골목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곱창이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는 곱창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다 이렇게 전처리가 돼가지고 막 그냥 굽어서 먹으면 되는 그런 곱창 골목이 있는데 그 곱창을 사다가 이렇게 구워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곱창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이 곱창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대구 곱창 거기 가면 양념에 이렇게 막 그 뭐지 양념에 묻혀서 주는 것도 있고 그냥 하는 것도 있고 곱창 대구 곱창 같은 거 하면 좀 특이하겠죠. 그죠? 불이 좀 세야 될 거예요. 대구 곱창은 계란말이 계란찜 얼마 전에 유아식 그 하더라고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건 계란찜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먹고 계란말이도 괜찮고 계란찜도 괜찮고 그죠? 이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왜 저어가지고 익히는 스타일. 그 영어로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저어가지고 약간 치즈처럼 멍울지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주면 애들 되게 좋아할 텐데 그죠? 계란찜 같은 거를 유아식으로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죠? 핑크 소세지 부침 그 노란색 주황색 나는 소세지 있죠? 그거 이렇게 버리는 살 긁어내서 만든 거 그런 거 약간 레트로 스타일로 핑크 소세지 부침 게살 무침 게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양맛살 같은 것도 있고 맛살 같은 게 있고 진짜 게살 느낌 나는 거 좀 좋은 거 그런 거 있고 진짜 게살은 좀 비싸죠. 버섯 요리 뭐 느타리 뭐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면, 가을 되면 이제 송이버섯, 또 뭐, 여러 가지 그 버섯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버섯 볶음, 우동 국물 같은데 버섯을 넣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버섯 요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그런 거. 하고, 훈제 요리. 훈제 요리는, BBQ하고 이렇게 약간 비슷하긴 한데, 그걸 하기 힘들겠죠. 훈제 요리는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죠? 가지고 와서 어딘가에서 물량을 갖고 와서 썰어주는 뭐 그런 스타일로 가야 되지 않나. 약간 데워서 썰어주는, 그죠? 문어 숙회, 문어 큰 거 사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오코노미야끼 같이 구워서 주는 것도 괜찮고,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숙회 같은 것도 괜찮고, 그죠? 단체 급식은 항상 식중독 때문에 한번 익혀줘야 된다는 거. 될 수 있으면 한번 익혀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기온이 높으면 안 하고 기온이 낮을 때 한다는 거. 생걸로 먹을 때, 특히 회덮밥 같은 거 먹을 때는 이렇게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기온이 떨어졌을 때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힘든 온도일 때 회덮밥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 쫄면, 밀면, 쫄면 뭐 이런 거 있죠. 쫄면 같은 것도 맛있죠. 그죠? 중국식 잡채. 그러니까 각종 야채들과 고기를 채를 썰어가지고 당면을 넣지 않고 이렇게 잡채처럼 볶는 그런 중국식 잡채, 그 꽃빵하고 같이 먹는 뭐 그런 스타일이죠. 그리고 이제 깐풍기 그 알죠? 그 닭 이렇게 통닭같이 닭 튀겨가지고 이렇게 그 소스에 버무려 먹는 깐풍기. 그리고 호떡 그 왜 우리 팔지 않습니까? 길거리 가면 호떡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죠?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반죽을 미리 되어 있는 반죽이 있어야 된다.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녹두전. 시장 가면 이렇게 녹두전 많이 팔죠. 빈대떡 같은 거. 요건 이제 어떻게 녹두전 빈대떡은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도 그 팥빙수의 팥고명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문제죠. 그거 문제를 잘 해결된다면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렇게 감자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그 빵가루 입혀가지고 튀기면 되죠. 고로케 같은 거 조그맣게 이쁘게 맛있게 만들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닭갈비도 배식하기가 좋죠. 그죠? 닭갈비도 그 닭찜같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닭갈비도 이렇게 약간 볶듯이 그렇게 하면 배식하기가 참 좋아요. 그죠? 호박죽, 팥죽, 이거는 약간 동짓날이나 애기 이유식으로도 호박죽 좋겠죠. 그죠? 팥죽도 괜찮고 호박죽도 괜찮고, 왜냐면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섬유질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호박죽, 팥죽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메뉴들이 있지만 단체 급식에 어울릴지, 과연 한꺼번에 수백 인분을 생산하게 될지, 그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서 뭐 또 뭐 참고를 할지, 백패커 측에서 참고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뭐 똑같이 하지는 않겠죠. 그죠? 약간 변형해서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할 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뭐 빠진 거 초계탕 같은 거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막상 생각하려니까 이렇게 대량으로 음식을 하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몇백 인분을 해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단체 급식 메뉴, 우리 그 조리사들이 백패커 이렇게 보면서 지금 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이렇게 실습 삼아 구경하고 뭐 그런 참고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